대질신문을 위해서 박연차 회장이 옆방에서 대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노 전 대통령의 오늘 일정 살펴봤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검찰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데요. 이 노 전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 바로 포괄적 뇌물죄입니다. 네, 부인과 조카 사위에게 600만 달러와 3억 원 등이 건네지는 과정에 노 전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조사의 핵심입니다. 이석재 기자가 수사의 쟁점 정리해드립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될 혐의는 포괄적 뇌물 수수 혐의입니다. 건네진 돈의 규모는 총 미화 603만 달러와 현금 3억 원, 회갑 선물 명목으로 받은 1억 원짜리 명품 시계 2점도 있습니다. 대통령 퇴임 직전인 지난해 2월 22일 조카 사이 연철호 씨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받은 500만 달러. 이 가운데 일부는 아들 건호 씨가 미국과 한국에 설립한 투자회사 등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검찰이 건호 씨가 500만 달러를 사실상 관리한 것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지난 2007년 6월 말 정승영 휴캠프 대표가 청와대까지 들어가 정상문 당시 총무비서관에게 건네고 정 비서관이 다시 권양숙 여사에게 직접 전달한 100만 달러. 이외에도 정 전 비서관이 현금으로 받은 3억 원도 권 여사에게 건네졌습니다. 또 정대근 전 농협회장이 지난 2006년 9월 노 전 대통령의 회가변 축하 명목으로 권 여사에게 3만 달러를 건넨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직후 또는 최근에야 권 여사와 조카 사위 등에게 채무 변제 또는 투자 명목으로 돈이 건네진 사실을 알았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국정 전반의 통치권자였던 만큼 이 돈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고 건네진 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돈이 건네진 시점을 전후해 이 같은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채무 변제와 아들 건호 씨의 주택 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게 됩니다. 검찰은 또 회갑 선물 명목으로 받았다는 명품 시계를 받을 때 개당 1억 원짜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왜 고가의 선물을 받게 됐는지 등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네, 노 전 대통령이 조사받을 곳 대검찰청의 이른바 VIP 조사실입니다. 지난해 검찰이 새로 만든 방인데 이곳을 처음으로 이용한 사람, 공교롭게도 노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였습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대형 사건이 터질 때마다 대검 중앙수사부가 있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소환되는 곳 역시 대검 중수부입니다. 조사를 받게 되는 방은 대검찰청 11층 1125실, 특수조사실입니다. 일반 조사실보다 2배 정도 넓은 51제곱미터 면적에 마련된 특수조사실 한 복판에는 일반 책상보다 긴 조사용 책상이 있고, 이를 사이에 두고 검사와 피조사자가 마주보고 앉게 됩니다. 조사실 벽 쪽에는 소파와 탁자가 놓여 있고 화장실과 샤워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침대가 설치된 21제곱미터의 수면실도 있습니다. 지난해 말 검찰이 VIP 조사를 위해 새로 만든 곳인데 공교롭게도 노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가 첫 이용자였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에 도착하면 우선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이인규 중수부장이 노 전 대통령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인 임채진 총장과의 만남이 이루어질지도 관심거리입니다. 면담 직후 조사가 시작되는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이 사건을 현장 지휘하고 있는 우병우 중수 1과장이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과정에는 노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입회할 예정입니다. 조사가 하루를 넘어갈 경우 취재 경쟁과 경호 등의 문제로 노 전 대통령은 대검찰청 밖의 숙소를 정하지 않고 특별조사실에 마련된 수면실에서 잠을 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수정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동 상황 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8시쯤 사저를 출발을 했는데 이동 경로가 조금 바뀌어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네, 지금 헬기에서 내려다본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자, 이동 경로가 나왔죠? 네. 그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창원 나들목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네, 지금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자, 그래서 진주, 익산, 천안을 거쳐서
서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 양재동과 우면산 터널을 거쳐서 서초동에 있는 대검찰청 청사로 예정되어 있는 오후 1시 반에 도착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KBS 취재 헬기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화면인데요. 뒤 수행 차량도 몇 대 따라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네, 앞뒤에 경호 차량이 지금 있고요. 예. 지금 이제 양쪽 아마 2차선 이렇게 도로로 보이는데 이제 고속도로로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앞뒤에 경찰 수행 차량들이 붙고 해서 약 3중의 경호 차량들이 따라 붙게 된다고 합니다. 네. 네, 이동 상황은 다시 한번 저희가 잠시 후에 연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셨다시피 이 노 전 대통령 측 못지않게 만반의 준비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수백 명의 취재진입니다. 네, 전직 대통령의 소환이라는 큰 사건인 만큼 검찰 밖에서도 한바탕 취재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김지영 기자, 네. 저희 KBS 취재진들이 얘기하기는 죽을 맛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14년 만에 이뤄진 전직 대통령 소환에 이 취재 열기도 그만큼 뜨거웠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더 빠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또 화면이나 사진이 잘 나올 수 있는 좋은 곳에 자리를 잡기 위해서 경쟁을 벌인 취재진들을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뜨거운 취재 열기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환을 앞두고 조용했던 봉하마을에는 마을 주민들이 아닌 취재진들로 북적였습니다. 각 방송사마다 총동원된 취재차와 중계차 등은 한 달 전부터 봉하마을을 점령해서 취재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 있는데요. 네.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임시 스튜디오를 짓기 위한 모습이죠. 좋은 위치를 자리 잡기 위해서 각 방송사마다 좀 치열하게 자리 경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방송사들 앞에 차지해가지고 지금 세트를 약간 높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중대한 사건인 만큼 노 전 대통령 사저의 방문객들은 이 카메라 세례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중계차 위는 물론 사다리까지 갖가지 방법이 동원됐습니다. 네. 방문객들의 차량은 취재진의 표적이 됐고 뜨거운 취재 열기에 아찔한 상황도 만들어졌습니다. 네. 기자의 발을 밟은 모양이네요. 네. 창문 좀 열어주세요. 꼈습니다. 차가 제 발을 밟고 지나가는 바람에 좀 다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이런 일을 다반사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네, 만약에 사고에 대비해서 노 전 대통령 측은 현장 취재진과 포토라인도 협의했는데요. 네. 각 언론사의 취재진들도 회의를 통해서 취재 일정을 서로 논의했습니다. 큰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협의를 하는 거죠. 팁이 하나 있는데요. 그 대통령께서 당일날 내려오시면 현관으로 내려오셔가지고 그 차량 탑승 지점이 정해졌어요. 현관으로 나와가지고 계단으로 내려오는 장면이 여기서 촬영이 되겠죠. 지금 기존에 이제 취재하는 기자죠? 네, 노 전 대통령의 소환을 앞두고 취재진의 모든 시선이 이 사저를 향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는데요. 네, 어제 오후에는 문재인 전 비서실장과 전해철 전 민정수석이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네. 소환 전 답변 내용을 조율하는 등 이 사저 내부는 긴장감이 돌고 있었는데요. 이 사저 외부도 긴장 상태는 마찬가지입니다. 중계차는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송출하느라 눈코 뜰 새가 없었습니다. 네. 지금 서울로 네, 화면을 지금 현장에서 생성하는 찍은 거죠? 그림을 광 케이블로 해갖고 서울로 상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다음 뉴스에 들어가야 하니까 빨리 보내야 합니다. 네, 뜨거운 취재 열기는 봉하마을뿐이 아니었습니다. 14년 만에 전직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대검찰청도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